학습활동 볼게요. 학습활동 1번 문제가 다음 각 표기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써보자 그랬는데, 일단 한글 맞춤법 총칙 기억하고 계시죠? 한글 맞춤법 제1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이에요.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 이게 무슨 원칙이요? 표음주의 원칙이죠. 이때 음이라는 거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 표음주의 원칙이었고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거 무슨 소리였어요? 원래 형태,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건데, 꽃, 끝 이런 원형 왜 밝혀서 적습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원칙이라 그래요? 표의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총칙의 원칙이라 그러면 표음주의 원칙과 표의주의 원칙이 같이 섞여 있어. 한글 맞춤법 원칙은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다가 멀다, 바다가 가깝다 이럴 때 바다가 라는 건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은 거죠. 이렇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원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바다가 넓다라고 할 때 소리는 넓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용언의 어간, 어미를 끊어서 적은 거예요.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서 적은 거죠. 이건 왜 이랬습니까? 넓다, 넓고 이렇게 넓지만 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넓다라는 용언의 어간의 의미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발음 보셔야 돼요. 소리 나는 그대로 적었으면 표음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리랑 달라,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었어 이러면 표의주의 원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주의 원칙이라는 게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라는 얘기였어요. 학습활동 2번째 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 라고 할 때 돌아간다 이렇게 소리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얘 맞게 쓰면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라는 거 1번이요. 표음주의 원칙입니까? 표의주의 원칙입니까? 소리대로 쓴 게 아니라 원래 형태 밝혀 적었죠. 표의주의 원칙이에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얘 왜 어법에 맞도록 적었냐? 규정 요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간다 라는 말은 돌다와 가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돌아가다 라는 한 개의 용언이 된 경우인데, 이때 자리에서 돌다 라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앞말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러나 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지다 이런 거 할 때 쓸어지다 아니죠. 바닥에 쓰러지다 이런 거 할 때는 쓸어지다가 아니라 쓰러지다 라고 씁니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됐을 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 였어요. 자, 2번째, 달팽이는 더듬이로 감각을 느낀다. 더듬이 이렇게 소리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 어떻게 해요? 더듬이로 쓰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한글 맞춤법 원칙 소리대로 적은 거 아닙니다. 더듬이 원형을 밝혀서 적은 거예요. 표의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왜 더듬이로 적어야 되냐? 원래 더듬다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더듬다에서 더듬이라는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지금 더듬이라는 명사가 된 거거든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더듬이, 다듬이 이렇게 쓰셔야지 됐습니다. 자, 3번째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람을 쐬어야 해 이랬는데,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쐬어야가 아니에요. sve어야 라고 쓰셔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 원래 기본형이 뭐예요? 쐬다가 기본형이에요. 쐬다가 기본형이고 뒤에 어라는 어미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 자체가 sve어야가 맞아요. 얘를 줄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sve다 할 때 어간 왜 왔죠? 뒤에 어미 어 있죠? 요게 줄여서 왜가 되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얘가 줄었으면 이렇게 왜로 줄었을 때 바람을 쐬야 해 이랬으면
외어를 줄여서 쇠로 썼어도 되지만 얘는 어가 그냥 있는 상태죠. 어가 있었으면 원래 형태 뭐대로 외로 적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어야도 맞고 줄이고 싶었으면 쇠야도 되지만 얘는 지금 틀린 거죠. 어가 2번 들어간 경우였어요. 자, 다음 거 갑시다. 자,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 나왔습니다.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됩니까?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은 고유어여야 한다. 한자어의 합성일 때는 사이시옷 안 적습니다.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붙이는 경우 6가지 있었죠? 정리해보세요. 숫자, 횟수, 새빵, 착간, 곡간, 퇴간. 한자어지만 붙는 건 그 6개 뿐이고요.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는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은 고유어여야 해요. 그러면서 결합하는 두 명사 중에서 앞에 있는 단어는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났어야 그 받침 자리에다가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얘 이몸으로 쓸 것이냐 잇몸으로 사이시옷을 붙일 것이냐 답은 사이시옷을 붙여야 한다죠. 왜요? 이 고유어예요. 몸 고유어예요. 이와 몸이라는 두 명사가 결합해서 잇몸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결합한 두 명사 중에서 지금 하나 이상 고유어거든요. 이도 고유어고 몸도 고유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있는 게 이잖아요. 이는 받침 없죠. 받침 없이 그냥 모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 이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조건에 해당하는 하위 부류가 3개가 있었죠. 결합한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 소리로 적혀 있지만 된 소리로 소리가 났다거나 결합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얘 몸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시작한 경우네요.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났거나 결합한 뒷말도 모음이어서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는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와 몸이 결합했죠. 결합한 뒷말의 첫 소리가 몸,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죠. 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해요? 인, 몸 이렇게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 경우니까 여기 2번에 해당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서 잇몸으로 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콧구멍은 몇 번째 경우인가 봅시다. 콧구멍. 일단 첫 번째 조건 보실까요? 코와 구멍이라는 두 명사가 결합해서 콧구멍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결합한 두 명사 중에서 코도 고유어, 구멍도 고유어. 둘 이상이 고유어였네요. 조건 지켜졌습니다.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코예요. 받침 없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해당됐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콧구멍으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원래는 뭔데요? 쓸 때는 구멍인데 지금 꾸멍으로 된 소리로가 났죠. 그래서 얘는 요 1번의 경우여서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였어요? 콧구멍으로 사이시옷을 붙이는 게 맞는 거네요. 자, 나무잎으로 쓸 것이냐 나뭇잎으로 쓸 것이냐. 답은 나뭇잎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와 잎, 나무도 명사, 잎도 명사, 두 명사가 결합해서 나뭇잎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결합한 두 단어 중에서 나무 고유어예요. 잎도 고유어예요. 둘 다 고유어네요. 하나 이상 고유어인 조건에 만족했어요. 결합하는 두 단어 중에서 앞 단어가 나무였잖아요. 받침 없죠.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서 발음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있는 요 잎이라는 애도 이라는 뭘로 뒷말의 첫 소리가 그냥 모음이어서 얘는 나뭇잎 니은 소리가 덧났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의 경우는 요 3번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이시옷 붙여서 써주셔야지 되겠네요. 자, 수돗물 사이시옷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셔야 합니다. 수도와 물이라는 두 명사가 결합해서 수돗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된 건데 수도는 한자예요. 물, 수, 길도 이래서 물이 나오는 길이라는 한자지만 물은 고유어거든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서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수도라는 말은 앞단어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났죠. 두 번째 조건 만족됐고요. 발음을 했더니 수돗물이라고 할 때 물이잖아요. 뒷말의 첫 소리가 지금 미음이죠. 발음할 때 어떻게 됐어요? 수돗물로 발음이 되면서 니은 소리가 덧났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요? 사이시옷 적어주셔야지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런데 대가로 쓸까 대가로 쓸까? 발음은 대가로 날 것인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대가로 날 건데 얘는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대가라는 말은 대신하다라는 뜻의 대할 대자 쓰는 거고요. 가는 갑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하는데 대가는 한자어의 합성어였기 때문에 한자어의 합성이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는 그냥 대가로 써주셔야지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16번 갑시다. 16번. 깍두기가 맞아요? 깍두기가 맞아요? 정답은 깍두기가 맞아요. 듬뿍이 맞아요? 듬뿍이 맞아요? 정답은 듬뿍이 맞아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맞춤법 제5항에 있어요. 5항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깍두기든 듬뿍이든 한 단어잖아요. 요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나면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표준어 총칙 1항 기억하시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거든요. 뚜렷한 어법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된소리로 났으면 된소리로 적어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날 때 오빠 이런 거 할 때 오빠 이렇게 된소리로 나면 그냥 된소리로 적는 거예요. 어깨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깨 이렇게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거꾸로라고 안 씁니다. 그냥 거꾸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도 된소리로 적어요. 그리고 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런 받침 뒤에서도 된소리로 적어요. 그래서 산뜻하다 이런 거 할 때 니은이죠? 요런 니은 뒤에서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나는 지금 멀쩡하다 이런 거 할 때 리을 소리 뒤에서도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듬뿍이 맞습니다. 미음 소리 뒤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뭉뚱그리다 이응 소리 뒤에서도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요. 지금 그냥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쭉 불러드렸는데 요거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모음 뒤에선 된소리로 적는데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도 된소리로 적는데요. 이거 못 외우셔도 돼요. 외워야 될 건 뭡니까? 기역과 비읍을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는다는 거야.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는데 어느 때 된소리로 안 적냐? 기역과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로 안 적어요. 그래서 깍두기 할 때 깍 기역이잖아요. 기역이죠. 기역 뒤에서는 발음이 깍두기로 발음이 되더라도 소리는 깍두기로 납니다. 깍두기를 먹었다, 깍둑썰기를 했다 이렇게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깍이잖아요. 기역이죠. 기역 소리 뒤에서는 예사 소리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깍두기가 맞습니다. 국수. 나 국수 먹었어. 발음은 국수로 발음돼요. 그러나 기역이잖아요. 기역 소리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수로 적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기역만 안 돼요. 비읍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어. 소리는 갑자기로 나거든요. 그러나 요거 비읍이잖아요. 비읍 소리 뒤에서는 된소리로 안 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둘 거는 지금 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다 적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다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뒤에 다 된소리로 적어요. 못 외우셔도 되고요. 외울 거는 기역과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로 적는다. 국수, 갑자기 이렇게 기역과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 안 적어. 예사소리로 적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앞말이 이렇게 기역과 비읍으로 끝났더라도 쓱쓱, 짭짤 이런 거 똑같이 기역 비읍이잖아요. 기역 비읍으로 끝났더라도 쓱쓱 같은 음절이죠.
짭짤. 지금 짭이고 짤이고 받침은 다르지만 짜짜 비슷하죠.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맞춰서 똑같이 된 소리로 적어서 와 비읍 뒤니까 짭짤로 적을래요? 아니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짭짤, 쓱쓱, 씁쓸 요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그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자, 5항 소리에 관한 겁니다.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습니다. 그러나 기역, 비읍 그 뒤에서는 예사소리로 적어요. 기역, 비읍이 예외예요. 기역, 비읍으로 끝났더라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였어요. 자, 다음 봅시다. 두음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내재률일까요? 내재율일까요? 정답은 내재율입니다. 자, 속에 숨겨져 있는 운율은 내재율.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도 외형율일까요? 아니요. 외형률이에요. 자, 요게 두음 법칙 규정인데요. 특히 열율에 해당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첫소리가 아니면 두음 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으니까 첫소리가 아니면 렬율로 적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외워야 될 거 이거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첫소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율로 적어요. 그래서 내재율이에요. 왜 그래요? 율이잖아요. 율 앞에 내재 모음이었죠. 모음 뒤에 오면 율로 적는 거예요. 하지만 외형률 할 때는 모음 아니네, 니은도 아니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렬율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과 니은 받침을 외우셔야 됩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율로 적고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니면 렬율로 적는다 였습니다. 두음 법칙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율로 적는다. 된소리에서 기억해 두실 것은 기역과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 안 쓴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연습 갑니다. 아버지와 아이는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하였다. 어긋난 거 있죠? 안 되겠네요. 왜요? 비읍이네요. 비읍 소리 뒤에서는 된 소리 안 씁니다. 그래서 법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석, 난리 법석, 야단 법석. 발음을 법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발음은 난리 법석, 야단 법석이지만 비읍 뒤였기 때문에 된 소리 안 써요. 자, 그는 짐을 뭉뚱그려둔 채로 급하게 뛰어갔다. 안 되는 거 있네요. 뭐요? 뭉뚱그려가 아니라 뭉뚱그려로 발음되거든요. 기역이나 비읍이 아니면 그냥 이응 소리 뒤에서는 된 소리 나면 된 소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응 소리 뒤에서는 된 소리 나면 된 소리로 쓰시면 됩니다. 뭉뚱그리다가 맞아요. 자, 3번이요. 이 화폐의 정확한 제작 연도를 알 수 없다. 아이고, 두음 법칙 안 지켰네요. 지금 제작이랑 띄고 연도 따로 쓴 거잖아요. 연도가 한 단어라는 거죠. 단어의 첫 소리잖아요. 첫 소리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므로 연도로 썼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녀는 씁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됩니까? 씁쓸이요. 비읍 뒤에 된 소리 안 쓴다 그래서 법석처럼 안 쓴 건데요. 아니요. 같은 소리가 겹쳐서 났잖아요. 쓰 같은 소리잖아요. 이렇게 같은 소리가 겹쳐서 나면 비읍 뒤이더라도 된 소리로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하다, 쌉쌀하다 요런 거 같은 소리가 겹쳐서 날 때는 비읍 뒤이더라도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도 된 소리로 맞춰서 써주셔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된 소리 그 다음 갑시다. 자,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어요. 학습활동 5번. 우리 반이 농구대회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랬네요. 틀린 부분 있습니까? 틀린 부분 없어요. 얘는 그냥 맞은 거예요. 1번은 맞다고 채점해 주셔야 돼요.
확률 맞나요? 네, 확률 맞아요. 첫 소리 아니니까 두음 법칙 필요 없어요. 률로 적으시는 거예요. 틀린 거 없었습니다. 자, 2번.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았더니 감기에 걸렸다. 아, 틀렸네요. 틀린 거 있어요. 뭐 틀렸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갑, 비읍이잖아요. 비읍 소리 뒤에서는 그냥 예사 소리로 쓰는 거예요. 된 소리로 안 써요.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틀렸네요. 어디 틀렸습니까? 아유, 두음 법칙 적용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첫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리을 그냥 써도 돼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생산량. 두음 법칙 때문에 첫 소리로 올 때 양이 되는 거지. 첫 소리가 아니니까 그냥 량이죠. 나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안 되네요. 뭐 있어요? 이해 안 돼요. 발음할 때 누가 절뚝거렸다 그래. 절뚝거렸다 그러지. 리을 소리 뒤 이런 거일 때는 그냥 된 소리 나면 된 소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게 아니죠. 절뚝거리다죠. 자, 5번이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다. 틀렸어요. 어디 틀렸어요? 얘 틀렸죠. 율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열율 적는 경우 있었죠. 두음 법칙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 열율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 안 쓰냐? 모음이나 니은 뒤일 때 열율로 적는 거죠. 얘는 시청이잖아요. 모음도 아니고 니은 뒤도 아니에요. 그렇으면 얘 어떻게 해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 열율로 적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면 렬률로 적었어야 되니까 얘는 시청률로 적었어야지 맞춤법에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쓱싹쓱싹 뭐가 맞을까요? 네, 쓱싹쓱싹으로 쓰시면 돼요. 쓱싹 같은 소리 겹쳤죠. 이렇게 같은 음절이 겹치면 된 소리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된 소리로 맞춰요. 쓱싹 같은 소리가 겹칠 때는 된 소리로 맞춰서 적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띄어쓰기 규정인데요. 자, 띄어쓰기 총칙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띄어쓰기는 일단 맞춤법을 보고 띄어쓰기 규정을 봅시다. 이러면서 2페이지의 답을 안 맞추고 넘어왔었던 게 있어요. 2페이지에 6번 답을 안 맞추고 넘어왔었는데 지금 확인합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2항이 띄어쓰기 규정이에요. 띄어쓰기 규정의 내용은 뭐냐 하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어는 무조건 띄는 거예요. 다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요게 한글 맞춤법 총칙 2항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띄어쓰는 이유는 단어별로 띄어써야 의미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해수가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으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수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수가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단어 해수라는 단어 방이라는 단어별로 띄어써야 의미 이해가 쉽기 때문에 단어별로 띄어쓰는 거죠. 이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 이유도 뭡니까? 조사를 붙여 써야 의미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맞춤법에 맞게 쓰는 이유도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하려고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